광문중학교 1학년 여러분, 저희 5단원 수업이 이제 대단원이 마무리를 짓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단원 학습평가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배운 내용들 정리하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다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 일단 숙제로 하고요. 선생님이 몇 가지 좀 설명만 간단히 할게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의 크기, 외곽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거는요, 외곽이 같으면 그 180, 내각이 180도에서 외곽을 뺀 거기 때문에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도형이 돼요. 그래서 변의 길이랑 각의 길이가 같은 다각형이니까 이런 거는 정다각형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 합이 이렇게 되려면 n이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죠. 내각의 크기 합 구하는 공식 180 곱하기 n-2니까 이게 1800이 되려면 얘가 10이어야 되니까 n은 12다 이런 거를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십이각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밑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 맞은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공식. 이거 공식 여러분 꼭 3가지 기억해야 되니까 복습하시고요.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죠. 몇 각형이든. 그래서 5번은 당연히 맞고 3가지를 계산을 해서 1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내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은 사실 여기서 나누기 한번 써볼까요? 180 곱하기 n-2 나누기 n, 이게 정다각형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공식은 외곽의 총합인 360을 n으로 나누면 될 거고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n-3 나누기 2 이렇게 됐었죠? 네. 계산해서 숙제로 풀으시고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보면요. x 크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두 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외곽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개 합해도 180도고 이렇게 2개 합해도 180도이기 때문에 외곽의 크기는 이 두 각의 합과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45 더하기 x 플러스 20은 2x 플러스 15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x 값을 여러분 구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항하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숙제로 마저 해오시고요. 앞에 문제가 쉬워서 조금 숙제로 많이 하도록 할게요. 뒤에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이거 숙제로 답을 찾으시는데요. 주의할 거 좀 이 민호 틀리기 쉬운 거는 좀 같이 볼게요. 민호가 원 위에 2점을 지나는 직선을 현이라고 해 그랬는데 이거 좀 맞을 것 같죠?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위에 2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볼게요. 자, 2점을 지나는 직선을 현이라고 해. 자, 여러분 요거 이름 뭐라고 배웠었죠? 2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요 안쪽에 있는 부분, 원의 안쪽에 요 선분, 요만큼만 하면은 현이죠. 요만큼만 하면은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면 직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원위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이니까 여러분 그 직선과 선분의 차이점 배웠잖아요. 현은 양끝,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선분에 해당이 되고요. 직선은 끊임없이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 나가는 게 직선이라고 여러분 배웠었어요. 양쪽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거. 이게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원 위에 두 점을 뚫고서 쭉 양끝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직선은 할선이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은요, 할선의 일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현이라고 해가 아니라 직선은 할선,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양끝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 직선은 할선이라고 합니다.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선분 이렇게 했으면 현이 되겠죠. 그래서 민호는 민호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라는 거, 여기 할선이라는 것들을 요걸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연이가 말한 것 중에 중심각이 180도인 부채꼴은 활꼴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중심각이 180도라는 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고 원을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딱 자르는 이런 경우겠죠. 이게 180도가 되는 경우.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니까 이 위에 부분을 한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활꼴은 어떻게 생긴 도형이었냐면 현과 호로 이루어진 게 활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밑에 이 지름은 지금 현이죠. 현이 지금 지름이랑 같은 상황이죠. 중심각이 180도여서 밑에가 현, 위에는 호. 요렇게 이루어진 요렇게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활꼴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가 현, 위에는 호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 얘는 활꼴. 중심각이 180도의 부채꼴은 활꼴이 된다. 라는 거 두 가지 주의를 하시고요. 나머지 이거 두 개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자,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중심각이 나와 있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 여러분 중심각의 크기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다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아까 사실 3번에도 보기에 있었는데 자, 이 중심각의 크기가 각각 x 플러스 30이랑 110 마이너스 x인데요. 이거 두 개의 비는 이 호의 길이의 비와 같아야 돼요. 그쵸? 여기가 6에 해당될 때 여기는 8. 여기가 보면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중심각의 크기도 더 길어지잖아요. 그쵸? 여기가 6에 대응되는 각이면 여기는 8에 대응되는 각이어야 돼요. 즉 호의 길이의 비가 6대 8이니까 중심각의 크기도 6대 8이어야 됩니다. 자, 6대 8은 약분하면은요, 3대 4거든요. 이 중심각의 크기의 비도 3대 4여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례식이 있을 때 비례식 푸는 방법 어떻게 됐었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크기의 곱과 같다. 안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한 거랑 바깥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1대2랑 2대4는 같은 거죠. 2대4 약분하면 1대2잖아요. 자, 이런 비례식이 있을 때 안쪽에 있는 애들끼리 두 개 곱하면 2는 4 이렇게 나오고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도 1 곱하기 4 하면 4가 나와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 두 개의 곱과 바깥쪽에 있는 거의 곱은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례식 세운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끼리 내항의 곱은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풀면 안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3 곱하기
110-x고요.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하면 4 곱하기 x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330-3x 여기는 4x 1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x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x로 바뀌니까 두 개 계산해서 7x가 되고요. 120은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20이 되니까 210 나올 거예요. 양변을 7로 나누면 x는 30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 정사각형 ABCD에서 두 꼭지점 A와 C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부채꼴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A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또 그린 거예요. 부채꼴을 각각 그린 것이다.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는요. 일단 이 핑크색 도형의 둘레는 일단 돌아가면서 이 정사각형의 둘레에다가 요 둘레를 더하면 되겠죠. 요 둘레를 요거랑 요거랑 요쪽이랑 같으니까 똑같은 거 두 개를 해서 더하면 됩니다. 네, 요거 구할 때는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이 지금 90도죠. 90도인 부채꼴의 둘레,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될 거예요. 자, 둘레는 네, 핑크색 도형의 둘레 한 변의 길이가 6인 변 4개 일단 쭉 더하면 6 곱하기 4 더하기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 반지름이 6이죠. 곱하기 360분의 90도 즉 이게 4등분한 거거든요. 원을 4등분한 거라서 4분의 1이 됩니다. 네, 요게 4분의 1 요거 하나를 구했는데 얘랑 똑같은 게 이쪽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2 해주면 둘레 구하는 식이 다 됐죠? 약분 해줄게요. 4, 1은 4, 여기 이 두 개 곱한 게 또 4죠? 위에 4랑 아래 4 약분한 다음에 더하면 계산할게요. 6, 4, 24 더하기 6파이 단위는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해 볼게요. 여러분 넓이는요. 핑크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흰색 부분의 넓이를 잘 구하면 되거든요. 자, 이 흰색 부분의 넓이는요. 일단 요 B랑 D랑 연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흰색 넓이, 흰색 부분이 똑같은 거, 지금 양쪽으로 똑같은 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해주면 이 흰색 하얀 부분의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요 흰색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넓이 일단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이 흰색 부분의 넓이의 반쪽 요거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구할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6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이죠.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4분의 1, 4분원이니까 빼기 삼각형의 넓이는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흰색 부분의 반쪽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이 이쪽이랑 이쪽이랑 넓이가 같으니까 요거를 2배를 해주면 이 하얀색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의 넓이를 다 구했으니까 이 색칠된 도형의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에서 이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빼면 나머지 이 핑크색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이 핑크색 부분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6의 제곱이죠. 여기서 이 흰색 부분의 넓이의 2배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일단 66에 36이고 그 다음에 2를 분배하면은요. 여기가 이제 약분이 하나 되거든요. 2분의 36이니까 마이너스 18파이 이렇게 나오고 또 얘도 분배해 주면 여기가 약분이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더해서 72 마이너스 18 네. 70 마이너스 18파이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6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6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숙제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뿔이랑 기둥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뿔대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면의 개수는 옆면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삼각, 삼각일 경우에는. 근데 뿔일 때는 밑면이 1개고 기둥일 땐 2개고 그쵸? 뿔 때는 밑면이 2개고 그쵸? 요런 거 배웠습니다. 그걸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역시 숙제로 여러분 조금만 앞에 찾아보고 복습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2번째 보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평면은 다각형이 나옵니까? 이런 구 같은 경우는 잘랐을 때 다각형 안 나오죠. 그쵸? 요거를 알면 되겠어요. 자, 밑에 이제 9번 넘어갈게요. 자, 원뿔의 전개도를 그렸을 때 옆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원뿔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살짝 잘라가지고 드르륵 펼치면 이 옆면이 부채꼴이 나온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모선의 길이가 12cm죠. 여기가 12cm고. 그 다음에 이 옆면인 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는 얘는 지금 이 밑면인 작은 이 반지름이 4cm인 5를 얘가 둘둘 말고 있었던 거를 지금 쫙 펼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를 딱 따가지고 펼치면 이렇게 한 바퀴 돈 게 이 호의 길이랑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와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인 2파이 r를 이용해서 요 호의 길이를 호를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요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 호의 길이는 2, 4, 8, 8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중심각을 구하시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데 이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놓으면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채꼴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 r이 12인 지금 부채꼴인데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개 호의 길이여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면 여기가 12로 약분하면 3이죠. 36, 여기가 3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30분의 x가 지금 8파이 이렇게 나왔죠? 요거 약분해서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면 돼요? 2, 4, 8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4면은 그쵸? 2파이에다 4 곱하면 8파이가 잘 나오죠? 그래서 30분의 x가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는 양변에 30을 곱해서 12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옆면이 모두 합동인 정사각 뿔대에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건널비 먼저 해볼까요? 건널비는 일단 바닥의 면은 12, 가로 세로가 12, 12인 정사각형이네요. 12 곱하기 10이고 윗면은 가로 세로가 6, 6이니까 6 곱하기 6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면이 지금 모두 합동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만 잘 구해서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하나를 구할 건데 얘가 지금 사다리 꼴인 것 같죠? 그쵸? 위에는 짧고 밑에는 길고 높이는 지금 5cm예요. 자, 이런 사다리 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사다리 꼴은 윗면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사다리 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얘를 똑같은 거를 4개를 더할 거니까 곱하기 4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 약분하고 가로 안에 먼저 계산해야 되죠. 더하면 18입니다. 5, 2, 10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12를 제곱하면 144고요. 6, 6에 36입니다. 뒤에 이제 180. 다음에 144랑 36 더하면 얼마예요? 180도 나오네요. 요거 두 개가 180이니까 뒤에 180이랑 더해서 180 두 개 더해서 360 나오겠네요. 단위 끝에 마지막에 써주고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구해볼게요. 부피는 뿔의 부피 여러분 기억나죠?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밑넓이는 12 곱하기 10이고 높이는 전체 사각뿔에서 위에 사각뿔을 빼서 부피를 구할게요. 자, 전체의 높이는 8cm였고요. 여기서 빼기, 이 작은 사각뿔에 부피를 빼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면 6 곱하기 6 곱하기 높이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자 3분의 이게 12 곱하기 10인데 3이랑 하나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48 곱하기 8 8, 8에 64 4, 8에 32 384에서 빼기 여기가 66에 36이어가지고 얘 약분하면 12가 나오네요. 이게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48 빼면 6인가요? 7,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336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과 같은 요런 도형을 회전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이걸 회전하면 커다란 구에서 작은 요
9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은 6cm고 지금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는 2c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 빼기 3분의 4 파이 2의 세제곱.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었죠.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계산을 마저 해서 답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나와 있는데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5개인 도형입니다. 여러분 대각선 그을 때 예를 들어서 모각형이 있다 그러면 요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자기 자신이랑 양옆에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 빼고 나머지 꼭지점에 긋는 게 대각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3개를 빼고 5군데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이게 몇 각형짜리겠어요? n각형이면 n에서 3개를 빼고 꼭지점 나머지 꼭지점에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거니까 n-3이 5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팔각형, n이 8각형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 원 5에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그랬습니다. 호 AB와 BC와 CA의 길이의 B가 3대 4대 2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호의 길이의 B는 뭐랑 정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랑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심각, 이 중심각의 크기의 B도 3대 4대 2를 만족해야 됩니다. 3대 4대 2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게 3개 합해서 몇 도입니까? 한 바퀴 삥 돌면 360도죠. 그쵸? 그래서 얘는 360도 중에서 360도를 3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면 9잖아요. 9등분 했을 때 그 중에 3에 해당되는 게 여기 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는 360 곱하기 이게 다 더하면 9잖아요. 3 더하기 4 더하기 2, 9 중에 3을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은요, 3분의 1에 해당되네요. 약분하면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심각이 120도구나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각을 찾으니까 호의 길이랑 넓이 각각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표현해 볼게요.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120. 360분의 120이 약분하면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3일은 3, 3이 6, 이렇게 4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36이고 얘가 3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12파이 넓이니까 제곱센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제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m인 정오각형 모양의 둘레의 울타리 이 울타리의 꼭지점에 길이가 10m인 줄에 염소를 매어 넣습니다. 이때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풀밭의 넓이는
염소와 줄은 이 울타리 여기 밖으로 넘어가진 않는다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였죠? 정오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염소가 막 돌아다니면 이 반지름이 10인 요 원 둘레 요 밖으로는 못 넘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 염소가 이 줄을 팽팽하게 해서 막 돌아다녀도 이게 이런 식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 반지름이 10인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오각형이 한 변 있는 데까지 자 이렇게 이 염소가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쵸? 반지름이 10인 원 둘레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여기가 지금 5m가 이 울타리를 따라서 5m가 있을 거고 여기 나머지 남은 줄이 5m가 남아 있겠죠. 이 5m만큼은 이 염소가 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이 5m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가 또 여기 끝까지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5m는 울타리를 따라서 붙어 있을 거고 이 나머지 5m는 자유롭게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가 이 5m의 줄을 맨 채로 이렇게 여기까지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커다란 반지름이 10m인 원의 이 넓이, 이 면적 안에서 염소가 움직일 수 있고요. 네, 이쪽 부분은요, 반지름이 5m인 원, 그쵸? 원의 일부, 부채꼴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108도니까 360에서 108도를 빼면 나머지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도입니까? 252도죠. 자, 이게 252도고 반지름은 10m인 원의 넓이 여기 부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러분 몇 도일까요? 여기도 108도죠? 오각형, 정오각형이니까. 그럼 180에서 108도를 빼면 72도가 나옵니다. 반지름은 여기는 5m인 그쵸? 이런 부채꼴의 넓이 2개, 똑같은 거 2개네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이 염소가 다니는 그런 면적의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해볼게요. 원의 넓이 구하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자, 큰 거부터 먼저 할게요. 큰 원의 반지름이 10이니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252 중심각 더하기 작은 원 파이 작은 원은 반지름 5니까 5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72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2개입니다. 똑같은 거 2개. 요거를 계산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답을 계산해서 적어주세요. 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4cm고 겉넓이가 96파인 원뿔이 있습니다. 이 원뿔에 옆면에 페인트를 묻혀서 바닥에 대고 점 5를 중심으로 굴릴 때 몇 바퀴를 돈 후에 제자리에 오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핑크색 커다란 원의 둘레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이 모선의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뿔이 건널비가 96파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원뿔의 건널비 어떻게 구했죠? 자, 원뿔의 전개도를 펼치면 부채꼴 부분이 나오고 네, 요 호의 길이가 여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2파이 r 해가지고 밑배가 8파이가 나올 거예요. 이 호의 길이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해볼게요. 물음표 한 부분 r. 자, 여기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건널비가 96파이라 그랬으니까, 이 96파이는요, 옆넓이 더하기 밑넓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16파이를 빼면 옆넓이가 80파이여야 돼요. 그쵸? 80에다 16 더해야 96이니까.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가 80파이여야 돼요. 이 넓이가.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있죠? 그쵸. 80파이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8파이 곱하기 r과 같아야 된다. 따라서 양변에 8파이랑 8 약분해주면 2분의 1 r이 10이 나오죠. 따라서 r은 20 이렇게 나오네요. 이 길이가 20이 나온 거예요. 이 길이가 20. 그러면 요 r이 20이니까 이 핑크색 테두리에 한 바퀴 이 둘레는 길이가 얼마가 나오나요? 이렇게 한 바퀴. 자, 이 한 바퀴 둘레의 길이는 2파이 20에서 40파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의 둘레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는 8파이죠. 2파이 r. 그렇죠? 2파이 곱하기 4니까 8파이. 네. 그래서 이 핑크색 이 부분을 이 꼭지점 5를 기준으로 이 원뿔을 떼구르르 이렇게 굴리면 이 40파이를 이 8파이가 몇 번이나 돌아야 될까? 즉 몇 바퀴를 돌아야 될까? 라는 거죠. 자, 40파이를 나누기 8파이 하면 5가 나오죠? 이 8파이를 5번 돌아야 40파이가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5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16번 문제 갈게요. 입체도형 9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8인 9에서 4분의 1을 이렇게 잘라냈어요.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부피는요.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아까 뭐라 그랬어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그쵸? r의 세제곱 반지름이 8이니까 근데 4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4분의 3만 남죠. 그쵸? 요거 계산하면 약분 해서 8 3번 곱하면 얼마입니까? 8, 8에 64. 64에다 8 한 번 더 곱하면은요, 512가 나오거든요. 512 파이 이렇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널비는 일단 9의 건널비 4분의 3 구해볼게요.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의 제곱이었죠?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꼭 알아야 돼요.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두 가지. 별표. 자,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세제곱 3 두 개 들어가요. 9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 여러분 그 오렌지 껍질로 그 파이R 제곱이 4개 들어가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입니다. 자, 이게 건널비 구하는 공식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4분의 3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건널비의 4분의 3이니까 이 오렌지 껍데기 같은 부분에 4분의 3에 해당되는 부분만 구한 건데요. 거기다가 더하기 요 단면 두 개를 더해야지 되겠죠? 건널비는. 그래서 요 반원의 넓이는요.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의 제곱이죠? 근데 이게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그다음에 이 반원이 또 두 개가 있으니까 다시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과 2는 사실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4, 4 약분해주고 그러면 8, 8에 64, 64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8의 제곱에다가 3 곱한 거 파이 더하기 8의 제곱 한 번 더 더하면 8의 제곱 곱하기 3니까 256이 나오네요. 아이고 256 파이 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잘 하시고 과제 제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